갑니다. 자, 피타고라스 공식 남은 거 쭉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면 몇 시간 걸려요? 자, 해봐야 알죠. 저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번에 했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 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자, 일단 개념적인 게 뭐냐면, 자, 제목을 보시면 변의 길이를 보고 직각삼각형인지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를 추정하는 개념인데 별로 안 어려워. 진짜 쉬운 거야.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자, 일단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삼각형이 있는데, 야,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놔. 알았죠? 이거 애들이 쉬운 건데 많이 틀려. 이유가 단 하나야. 뭐냐면 대충 공부해서 그렇지. 여기에도 피수 있어요. 계속 써. 자, 했을 그러니까 때 피수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걸 체크 안 하고 애들이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데, 자,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변의 길이를 C라고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게. 그리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A랑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책에 없는 거 오늘도 몇 개 할 거예요. 저번처럼 저번에 저 뭐죠? 파스칼 아저씨 정리도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 책이 없지? 셀에는 있어. 우리 책에 없는데. 자, 요것도 없는 거 하나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걸 같이 할 거야. 자, 나머지 두 변을 A랑 B라고 할게요. 없어서 내용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원래 라이트 셀이 셀에 비하면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많아. 물 빠졌어요. 쑥 빠졌네. 나이스. 망했다. 왜요? 빠졌다. 엄청 더러워졌어. 편집각 나왔다. 자,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게 이거였죠. 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했을 때 C제곱하고 같으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하니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겠죠? 자, 이거 외울 게 없지. 그래서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랑 B의 변의 길이를 안 바꿔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C가 무조건 가장 긴 변이라고 내가 위에 써놨어. 오케이?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대소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른쪽이 더 커. 다시 말하면 C가 가장 긴 변인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대. 그럼 이게 어떤 논리로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고려했을 때, 자, A랑 B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변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B의 변의 길이가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반대로 보자. 자,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파란색이, 노란색이 A고 파란색이 B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C가 B변인데 만약에 각도가 90도였으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공식 만족하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A랑 B는 변의 길이를 안 바꿔. 그대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길이가 똑같아. 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각도를 90도보다 더 크게 좀 벌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벌렸다 치자. 당연히 179도. 그러면 당연히 둔각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A랑 B는 안 바꾼다고 했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인 빨간색 변의 길이 C는 왼쪽에 있는 빨간색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C가 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하면 여기 있는 C가 더 길어진 거니까 당연히 대소관계가 오른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림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되는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삼각형 ABC가 둔각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애들이 이거를 잘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해요. 이거 보고 둔각삼각형 이렇게 세트로 외우고 그냥 넘어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가 중요하느냐, 그림을 일단 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C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가장 긴 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그때만 100%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이랑 그림을 무시하고 C만 외우면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 거야. 그럼 또 그걸 알겠죠? 시험 문제 내시겠죠? 당연히 되겠죠. 자, 시험 시원. 학도 시험은 언제 봐요? 안 둘다 봐요. 합쳐서 봐요. 안 보지. 야, 뭐 양 많으니까 내가 반으로 나눈 거지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 자, 이번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입 벌렸다? 그러면 위에 거랑 마찬가지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볼래?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파란색하고 노란색 길이 안 바꿔. 자, 얘가 B야. 그 다음에 얘가 A인데, 자, 이번엔 90도보다 좀 작게 해서 약간 각도를 약간만 줄여요. 얘가 자, 근데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빨간색이 무조건 가장 긴 변일 거야.
그럼 얘가 C야 이거예요.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래 거가 C가 더 짧겠지. 그럼 대소관계 비교했을 그렇긴 때 하겠죠. 오른쪽보다 왼쪽이 이번에 거꾸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럴 때는 각도가 무슨 각이 됐어요? 예각이 됐으니까 이 삼각형은 예각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전제 조건이 뭐야? C가 무조건 무슨 변이다? 가장 긴 변일 때 이 공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왜 내가 C가 가장 긴 변인 걸 체크하라고 했는지를 잘 들어야 돼. 자, 주의해야 된다. 이건 개정이 됐으면 니네 문제로 무조건 나와. 자, 왜 확인해야 될까요? 그림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 몇 번인지 몇 번 보기에 보통 이게 1번부터 5번으로 많이 나오거든. 했을 때 문제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보다 크다라고 써 있어. 이거이면 저 세 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 ABC가 들거라. 지금 입 벌린 모양이 이거죠. 이거랑 똑같죠. 근데 우리가 개념상에서 지금 공부한 거에 따르면 요거일 때 예각 삼각형이야 라고 써있지. 근데 보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삼각형 ABC는 예각 삼각형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나오는데 언뜻 보면 맞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야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서 애들이 잘 틀려. 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아까 언급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긴 변이 C라는 게 이 보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경우를 따졌을 때 C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겠지만 A 또는 B가 가장 긴 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상이 벌어지면 C가 만약 가장 긴 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긴 변이 C면 이게 된다며. 그럼 맞는 건데 가장 긴 변이 A 아니면 B가 돼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볼래? 지금 그린 거 둔각이죠? 그쵸? 만약에 C가 가장 긴 변이 아니라 A 또는 B,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긴 변이라고 쳐보자. A가 더 가장 길지 지금 그림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요 그림 상태에서 저식을 다 한번 대입해보자. A랑 B랑 제곱한 거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하나 제곱한 거보다 무조건 얘네 더한 게 더 크겠지.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을 때 배수관계가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돼. 돼요. 언제요? C가 가장 긴 변이 아닐 때에도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근데 이 관계가 어느 그림에서 둔각삼각형에서 이 관계가 성립할 때가 생기더라. 그럼 오류가 생겼죠? 무슨 오류가 생겼어요? 예각이냐고 물어봤는데 둔각일 때도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답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어요? 답지 갖고 있어? 필요한가 지금? 답지.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 쌤 편집 귀찮아서 안 할 테니까 안 자르겠죠. 예전에도 항상 그랬어. 그래서 부른 거야. 조교실에서 하고 있어? 아니면 제가 꺼드릴까요? 맨날 준석이랑 나 남을 때도 그냥 하다가 귀찮아. 그냥 들어오라고 하고. 자, 근데 예전에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다 예. 있고 뭐 이러고 있는 막 수화하고 그랬는데. 굳이 들어올 필요 없는 애는 그래. 수화. 굳이 들어올 필요 그거 없는 너한테 하냐? 였던 것. 너 맨날 나한테 다 했어 맨날 이러고 왔잖아. 예. 그럼 가야 되잖아. 쌤 뒤에 길을 왜 남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 잘 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가장 긴 변이 C가 아닐 때에도 이 관계가 성립해. 언제? 둔각삼각형일 때. 그래서 이 조건만 주어져 있을 때 예각삼각형이라고 100% 선언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벌어졌죠? 가장 긴 변이 C라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황색을 체크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만 보고 동그라미 그냥 치고 넘어간다고. 아. 표정 진짜. 어땠는데 어땠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 어떤 건지를 꼭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하는 거. 얘는 뭔데? 질 묻은 대박. 데에 질 해는 없어요. 와. 질성 질-달. 알지? 질, 문, 질, 달이잖아. 문이 한국어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성. 그러니까 질선이지 보다가. 아,
아니 나 한국어로 말하는 영어 거잖아. 파닉스 다시 배우고 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그 좋아해야지. 질문이 아니라 질다리 그 그러니까 질문이 질다리들 지랄이지 아니고. 오케이 저격 성공. 선생님 이거는 유도 아닌가요? 헤드샷 맞았죠? 내가 100원 10개 줬잖아. 원샷 그거 공식. 갖다 한 개 줘. 아니 입이 한 개 꼬였어. 드려. 아니 입이 꼬였어. 쌤 직각삼각형일 때 저 C가 가장 긴 변이 아닐 때도 저게 될 수도 있었어요. 직각삼각형이면 가장이변이 빗변인 거잖아. 안 했어도. 아 C가 아니면은요. 근데 씨. 아까 그것처럼 C라고 안 나오면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려면 아니 얘가 가장 기변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호관계일 때. 아니 야유 그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싫어요. 자, 다음. 까먹을 거예요. 자, 방금 말한 거를 뒤집어서 계산하면 되는 개념인데 자, 별로 안 어렵다. 가게 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방금 말한 거는 기준이 뭐였어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ABC라고 얘기했지? 그것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같을 때, 클 때, 작을 때에 따라서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변의 길이 갖고 판단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번에 기준이 뭐냐면 각이 먼저 나오는 거야. 순서만 바뀐 거야. 근데 개념이 똑같아.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자,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방금 쓴 것도 쓰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툴을 좀 얘기해 줄게. 자, 단계가 있는데 무조건 선생님 말한 대로 풀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부터 하냐면 야, 일단 이 단원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직각삼각형이 전제 조건이잖아요, 원래는. 그럼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져야지 얘가 직각삼각형인지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었던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알고 있는 게 뭐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죠? 네. 이거 무시하고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알았냐?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방금 말한 거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 공식 이렇게 니네가 공부했다. 자, 가장 모르는 변을 x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두 변은 무조건 주어져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차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 자, 이거보다는 내가 모르는 변이 무조건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냐 이런 공식? 네. 1학년 때 했었네. 자, 이거를 무조건 따져서 x의 범위를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의 응용을 쓰는데 방금 쓴 걸 또 활용할 거야. 자, 보세요. 각 C가 만약에 문제에서 각 C가 90도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타고라스 아저씨 공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답을 내면 돼. 물론 이 공식을 만족하면 뭐? 고 피타고라스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 C가 90도보다 이번에 만약에 크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잘 들어라. 일단 아까 말한 게 둔각삼각형이라는 게 조건이 있었으면 각 C하고 대각이래요. 대변 관계인 게 스몰 C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가장 긴 변이 되면서 당연히 대수 관계는 오른쪽이 더 커진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랬냐? 변이 빨간색이 길어졌을 때 그러면 이때는 굳이 이걸 몰라도 삼각형인데 각 하나가 90도를 넘어가. 그럼 무조건 둔각삼각형이죠.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둔각삼각형이라는 라는 거 당연히 캐치할 수가 있지. 근데 함정은 항상 아까 말한 대로 C가 예각삼각형이 가장 돼요. 긴지. 자, 만약에 각 C가 90도보다 작으면 일단 변의 길이상에서 봤을 때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가장 긴 변에 대한 언급을 안 했지. 아까랑 좀 달라. 아까는 가장 긴 변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지만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냥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변의 길이를 찾을 때에는 가장 긴 변이 뭔지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냐? 근데 왜 그런지 알겠냐? 아까는 원하는 게 뭐였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내가 알아내고 싶은 삼각형이 예각이야, 직각이야, 둔각이야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변을 이용해서 각을 찾는 거였잖아. 근데 아까 변을 이용해서 각을 찾을 때 아까 내가 여기다 그려줬던 잘못할 수 있는 그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각이야라고 무조건 선언을 했는데 둔각일 때도 생겼잖아. 그럼 각도가 막 불특정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각이 불특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오류가 생기는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각이 정해져 있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기변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조건만 만족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근데 하나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요? 야, 예각은 모든 각이 90도보다 작아야 되지. 예. 그럼 얘는 각 C가 90도보다 작다만 써있지 각 A랑 각 B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예. 그러면 무조건 예각이라고 할 수 없지. 예. 아니 얘가 1도고 각 B가 막 170 몇 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나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거 보고 나서 얘 무조건 예각이야 라고 선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인지 정확하게 몰라. 자, 요거를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함정은 항상 어디서 발생하냐면 예각 삼각형처럼 보일 때 함정이 생깁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개념 따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써먹는 연습을 좀 해보자.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 A가 90도보다 책에 있는 문제 아니야. 자, 이기 위한 자 자연수 x를 찾아보래요. 그럼 잘 봐. 위에 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야. 각이 정해져 있지? 그치? 각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럼 얘는 무조건 둔각 삼각형이죠 이번에. 맞죠? 90도보다 큰 게 있으면 둔각이잖아. 맞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둔각이 되기 위한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자연수를 찾아봐 라고 했는데 자, 위에 거 보면서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거. 니네 선배들이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빼먹었던 게 두 번째 거는 피타 때 나오니까 외웠던 거니까 다 해. 시험 공부했으니까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빼먹어. 이거 해야 돼. 저거 안 따지면 답이 안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선생님이 언급한 대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을 꼭 쓰시라고요. 자, 두 변의 차랑 두 변의 합이랑 사이에 무조건 모르는 변이 끼어 있어야 된다.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타 때 공부했던 개념을 쓰자.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요거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각 A의 대변이 X니까 나머지 두 변 3하고 5의 제곱을 계산하기에 X의 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대입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걸 푸는 게 사실 니네 선배들이 중3 때 공부했을 땐 이게 답 계산하면 루트가 나와요 사실. 맞나? 9 더하기 25. 맞죠? 루트가 네, 나와요. 34. 근데 그거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때는 루트를 당연히 공부 안 하잖아. 24죠. 야, 9 그래서 더하기 25지. 어떻게 하냐면 숫자 때려 맞추기로 그냥 찾아야 돼. 자, 그럼 이걸 계산하는 거야. 9하고 25니까 좌변이 34죠. x는 자연수라고 위에 써있잖아. 예. 자,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x의 제곱하고 34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네. 생각하는 거야. 대입했을 때 34보다 커질 6 때가 이상. 최초가 6부터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6, 6 이상. 7, 8, 땡땡땡땡 다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만 저기서. 봐. 이거만 봐. 아. 근데 앞에서 푼 거에 따르면 겁나 갈거네. 2하고 8 사이니까 6하고 7만 되는 거겠지? 8은 안 되겠지? 이렇게 답을 찾아내. 그러니까 니네 중3 때 옛날 중3 때처럼 루트를 써가지고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저번부터 루트로 얘기했잖아. 하면 답 요즘은 나와요. 답이 루트 34. 깔끔하게 나와. 분수로 나오는 것도 맞아요. 많지 않고, 근데 분수로 나오도 제곱수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쫄 필요는 없어. 알았지? 구체적으로 쌤 전에 한번 숫자 너무 커서 쫄아가지고 못 풀 뻔한 적 이건 피타가 있잖아요. 아니잖아. 안 궁금해요. 죽어 물어봐. 아니 그런 적 있다고요. 누가 피타래요. 자, 다음 거. 자, 요것도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요거리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한 번 봤던 거야. 이런 거몇 가지 있어요? 8번? 은근 적네요. 아니, 책에 없는 것도 한다 했잖아. 자, 요거 책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림은 쉽다. 자, 구조만 이해하고. 아, 저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평면 대형 부채 거릴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했지? 히포크라테스 자, 그럼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아이디어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 영어도 야. 못하는 게 우리 유클리드 증명했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각각의 변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려서 뭔가 막 분석했었지. 그 그림에서 반원으로 정사각형 대신에 반원으로만 바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변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세 개를 그리는 거야. 자, 알겠나? 정사각형 대신에 반원 세 개를 그리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을 그렸어. 자, 세 개를 그려.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각각의 넓이를 1번, 2번 갤럭시 S3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와 고급 유머. 뭐라고 하는 거야? 고급 유머. 자, 했을 때 넓이를 직접 계산해 볼게요. 그럼 특징을 하나 찾아내겠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이해만 하고 외우면 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책에 증명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히포크라테스 있잖아. 이건 없다. 얘는 없다. 왜요? 자, 선생님이 쓰는 거 잘 이해하세요. 아마 이거 개념편에 있을 수도 붙여서 안 있어요. 나오지. 잘 봐라. 지름이 A니까 반지름 2분의 A죠. 네. 따라서 넓이를 계산하면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다 곱하고 파이 R 제곱하면 되지. 4분의 A 제곱 파이 맞냐? 나 8분의 A 제곱 파이 맞냐? 네. 맞죠? 그 다음에 S2번은 반지름이 2분의 B죠. 그러니까 2분의 B 제곱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B 제곱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3번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2분의 1 파이. 자, 반지름이 2분의 C 맞나? 예. 집중해라. 자, 2분의 C의 제곱이 되니까 8분의 C 제곱 파이가 되겠죠. 이제 규칙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더해야 되겠지?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한 거를 써보면 8분의 A 제곱 A 제곱 더하기 B B 제곱 파이가 되는 거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 아저씨 공식이 성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황색 네모 친구를 통째로 C제곱이라고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꾼 거랑 S3번이랑 비교했더니 똑같아졌어. 똑같아. 그래서 S1번하고 S2번하고 넣으면 갤럭시 S3가 되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저런 거 뜨는데 내가 하는 건 안 되지? 뭐라고요? 쌤이랑 노니까 아니 그 계급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갤럭시 S3가 들어온 거야?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왕둥이 드립치는 거랑 노예가 드립치는 거랑 다르냐고. 내가 왕족이야? 비유법이잖아. 내가 더 웃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혼자 좋아하잖아. 다른 애들이 싫어하는데. 알겠냐?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게 기본적으로 자 직각삼각형에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기억자 웃고. 자, 이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반원 3개 이어붙이면 결국에는 작은 거 2개 더한 게 큰 거랑 같은데 이게 논리가 정사각형 2개 더한 게 제일 큰 정사각형이랑 같다. 유클리드 아저씨 증명하고 그림의 구조가 완전 똑같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름이 유클리드. 알겠죠? 그 아저씨 이름이 유클리드잖아. 넌 왜 이름이? 너 그럼 패드립 한 거야 설마? 넌왜 이름이 그러면은 내 이름 뭐냐? 아 박정호. 쌤 이거 빼고 쌤 이거 빼고. 진짜 까먹었어. 호밥 좀. 왜 사람의 정체성을 무시해? 이름. 야 장난치지 마. 자,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림의 구조가 유클리드 증명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했죠? 네. 똑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응용된 게 자, 니네는 이게 문제화돼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 유클리드 아저씨는 정사각형이었지? 지금 말한 건 반원이었지? 그러면 그 두 개를 녀석의 같이 연장선으로 아니, 같이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을 때 정사각형 말고 정삼각형을 그려도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더한 거 비교하면 1번하고 2번 더한 게 3번하고 똑같아. 연장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내가 되게 심한 거 같아. 삼각형도 있어요.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정오각형. 정오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도 정오각형 2개 더하는 게 제일 큰 그러니까요. 정오각형. 쌤 정팔각형 저거는 정구각형이래요 정구. 12시잖아요. 정구요 정구. 그래서 결론은 각각의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다각형을 3개를 붙여도 2개 더한 게 제일 큰 거랑 무조건 같다는 게 성립해.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 알았지? 제 100원 자. 내야죠. 됐죠?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시간. 맞잖아. 야 근데 요 그림에서
하나 이제 응용된 게 니네가 아까 얘기했었던 히포크라테스 여기 있잖아요. 과거를 얘기할 때 한마크레파스. 보통 나는 조카크레 자 봐라 어떻게 될 거냐면 쌤 저거 위에 오 네모 오는 안 지워요? 자 그림에 저 계속 연장선이야. 연장선이야. 요 그림에서 쭉 이어지는 건데 잘 봐라. 이게 종이접기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잘 봐. 아래에 있는 큰 반원을 겹쳐 있는 접으면 거예요? 위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요점을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요. 근데 왜 지나가는지 수학적으로 얘기해요. 저 알아요. 네. 저기 이제 외심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저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 되고 저 점에서 저 하면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져요. 저요. 뭘 길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 변 C가 음. 그 갤럭시 S3의 지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직각 저기 꼭지점에서 저기 S3의 맨 밑에와 선분을 이으면 그것도 지름이기 때문에 접으면 뭐라고? 아니야. 그래 접으면 반지름이 되니까 어디서? 저 여기에서. 거기에서 여기에서? 네 이게 반지름이라고? 왜? 멜심. 왼심이잖아요. 열심히라고 안 했죠? 저 중점을 왼심이 근데 그려서 되잖아요. 중점을 먼저 얘기하고 해야지. 맞아. 너가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한 거랑 똑같아져.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외접원의 일부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접으면 당연히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잖아. 나머지 여기 그림이 이렇게 원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반원만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위를 지운 거란 말이야. 근데 다시 이걸 접어버리면 마치 반원이니까 반원끼리 접으면 포개지잖아.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 그리는 게 따로 노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야. 알겠냐? 네. 근데 니네는 특히나 피타가 중2로 내려왔잖아. 잘 들어. 니네는 중3 때 했던 애들은 내심 몰라서 이해를 못했다고. 까먹어서. 근데 니네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일부러 내린 거예요? 대한여중은 시험 범위가 내외신부터 끝까지예요. 불쌍 놀려야겠다. 이게 시험 문제 확인이 내년에 나올 수밖에 놀려야지. 없는데 이 그림에 조용. 이 그림에 피타도 섞여 있고 내외신도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안 나와. 자, 그러니까 처음 태클 걸지 마. 안 나오면 좋은 거지. 자, 근데 결론은 아래에 있는 그 반원을 접어 올리면 여기 꼭지점 무조건 지나간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그릴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직각삼각형 먼저 그릴게. 그런 다음에 자, 반원 먼저 그릴게. 저러다 자, 넘어질 반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자, 제일 큰 반원을 접으면 이쪽 꼭지점을 지나간다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의 반원을 나눠 접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야. 저거 뭐지 그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이것도. 그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돼 하고 넘어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수학은 항상 와.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드디어. 알았냐? 얘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갔을 때까지 배우는 수학은 이해 없이 암기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거에서 처음 공부하게 되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증명 과정이 대학 수학이어서 그냥 외워.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 수학 중에 유일하게 힘들었던 게 그 단원이었어. 왜 이해를 못하고 외우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외우는 수도 게 없이 많이 힘들어요. 써보면서 그냥 외웠어. 그냥 난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조건 난 이해하고 외워야 돼. 그럼 대학 수학을 내리세요. 난 머리 구조가 이과 구조야. 대학 이해가 안 돼. 수학을 이제 대학 수학 그거는 그냥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안 근데 외울 게 되는 너무 거야. 많아서 그렇지 대학. 대학 수학 그래서 고등학교 이해를 잘 내려 못하시는 거고. 고등학교 뭐라고요? 쌤 얘가 그래서 쌤이 이해를 그렇게 잘 못하시는 거래요. 뭐를? 제가 한 드립. 굳이 이해해야 되니?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종이를 접어 올렸더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기존 반원 두 개하고 포개진 건데, 자,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생긴 눈썹하고 이렇게 생긴 눈썹 두 개가 있죠. 쌍꺼 눈썹이죠. 자, 그랬을 때 항상 얘를 S3번이라고 하고 얘를 S4번이라고 이름만 한번 붙여줄게요. 아, 4. 아이고 여기 4번이 아까 갤럭시 S3 얘기했지. 자, 갤럭시 S5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너첫 번데. 내가 원하는 건 S4번하고 S5번을 더한 거를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 거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평면 대형 넓이 계산하는 거 얘기했을 때 식을 세우기 전에 그림으로서 먼저 분석하고 식 세우면 편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왜냐면 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얘는 단순해. 색칠한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넓이에서 가장 큰 반원만 빼면 되지.
이해됐어요? 예. 전체 넓이에서 가장 큰 반원만 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전체 넓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자 이쪽 그림은 S1번 그림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S2번 그림이랑 가운데 껴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까지 다 더한 게 전체 넓이지. 네. 그럼 거기에서 뭐만 빼면 돼요? 가장 큰 반원을 빼면 되잖아. 네. 자, 그래서 이게 S1번, S2번, S3번인 거잖아. 자, 근데 생각, 우리는 앞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S1번하고 S2번 더하면 3번하고 같다면서. 네. 그러면 그림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거 계산한 넓이와 이거는 직삼의 넓이. 같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누구만 남아요? 직삼. 직각삼각형만 남죠. 그래서 결론은 직각삼각형. S4번하고 S5번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무조건 같구나. 같다라고 히포크라테스 아저씨가 찾았대. 아, 그래서 뭐 히포크라테스의 넓이 또는 뭐 초승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그림으로 써. 굳이 식을 안 쓰고 그림으로 증명이 끝났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내 책에는 이게 식으로 써 있어. 근데 이거 반복되는 거니까 굳이 또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결론은 이렇게 눈썹 구조 있으면은 뭐를 떠올려? 직각삼각형하고 같구나라는 거를 떠올리는. 근데 저거를 그냥 생략하고 직각삼각형에만 써도 돼요. 단답형에서. 되겠냐? 선설형이면 과정을 써야 돼. 그러니까 단답형에서. 객관식은 쓸 필요 없지. 그냥 바로 풀면 되지.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책에 대한 게 끝났구나. 한 8페이지 남았지? 자, 이제 그 얘기하면 끝납니다. 보세요. 그게 뭐예요? 예. 마지막 페이지 나오는 건데. 몇 분 됐어? 자, 보아라. 그거 하나 하고 책에 안 나오는 거 하나 하면 끝납니다. 32번. 6번인가? 7번이. 50분쯤에 끝나겠다. 7번이요. 7번이죠. 아이고, 내가 여기 제목을 내가 떴었구나. 이걸 내가 왜 안 지웠지? 그래서 아까 그거 물어봤는데 선생님 거 연장선이라며요. 응,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자, 7번 맞죠? 알아요. 자, 피타고라스 공식 이제 응용하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자, 니네 예전 선배들은 이게 따로 입체도형, 평면도형 활용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니네는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빠지고 그냥 좀 유용한 공식들이 있죠.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거 몇 개만 좀 남아있는 상태야. 그게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해하고 공식 암기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시오. 외울 수 있게 내가 편하게 모양을 좀 써줄게. 옆에서 계속 치는데 쌤도 가서 뭐라 하면 안 돼요? 자, 집중해. 쳐. 자, 일단 치지 마. 저쪽에서 일단- 와 그러면은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써주는 게 공식을 한 3개 정도 써줄 건데 지금 써주는 모든 공식의 모양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다라고 증명이 다 돼. 근데 자, 이거 내가 소공식 때도 얘기했다. 소공식을 문자로만 외우지 말고 내가 반드시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었지. 이렇게 물총수는 화살표 모양만 그려줬었잖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나왔나? 벌써 지금 아유. 하는 거야? 잘 들어. 알 했을 거예요. 때 지금 해주는 3개도 그림으로 외워 반드시. 이걸로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식으로서 이해하기 편하라고 내가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기부한 거야. 무조건 그림으로 외우세요. 자, 책에 나오는 건 2개가 있다. 직사각형. 2개 나오는 거 그거 설명해 줄 거야.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증명은 별로 안 어려워. 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도변에 임의의 점 2개를 찍어요. 자,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빗변을 노란색으로 칠할게. 그 다음에 임의의 점 2개 찍은 것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의 양끝점을 파란색으로 연결을 할게. 자, 그래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이게 돼도 돼. 그거를 설명해 줄 건데 자, 해봅시다. 그림에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있죠. 근데 또 뭐도 있냐면 파란색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도 2개가 있고요. 네, 노란색의 빛변. 노란색은 방금 얘기한 거지. 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총 일단 4개야. 그럼 4개를 다 써먹어가지고 식을 정리할 건데 제가 그래서 변의 길이를 다 쓸 거야. 여기를 x, 여기를 y, 자 여기를 z라고 하고 여기를 자 w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이거를 직접 써볼게요. a의 제곱하고 b 제곱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쓸 거다. a는요 전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돌리면 나머지 변이 y랑 w지. 그래서
y랑 w의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피타 되겠네. 예. 맞나? 그 다음에 b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xz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제곱하고 z의 제곱을 더한 게 당연히 빗변인 b의 제곱하고 똑같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c의 제곱하고 d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거야. 이해만 하면 돼. c는 이렇게 생긴 좀 길다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변의 길이가 z랑 y인 거 알겠니? 자, 그래서 y의 제곱하고 z의 제곱 더하면은 피타 되겠네. d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나머지 변은 x랑 w인 거 알겠니? 네. 그러면 피타 공식 성립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다 더해본 거야. 이렇게 더해봤더니 자 말로 하자. 우변끼리 더해버리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w의 제곱 다 더한 거죠. 그게 뭐랑 같아?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근데 그게 여기도 있다라는 거야. 왜? 여기 다 더해버리면 x의 제곱, y의 제곱, w의 제곱, z의 제곱 똑같지. 근데 그게 여기에 있는 c의 제곱 더하기 d제곱하고도 똑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대 c제곱 더하기 d제곱하고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를 써서 쓰는 게 요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써주는 문제도 3학년 애들이 겁나 많이 틀렸어.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까 여기 요거 유도했던 그림 아까 내가 외신 얘기했죠? 애들 왜 많이 틀린다고 했지? 외신 까먹어서 외신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지금 써주는 문제도 중학교 거 도형 까먹어서 그러는데 닮음이 제일 어렵거든 사실 중학교 도형.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닮음 몰라서 애들이 싹 다 틀리는 거 아주 많이 틀리는 거. 싸가리. 자, 한번 보십시오. 네. 자, 내가 지금 찍은 게 중점이에요. 지금 니네는 배운 지 얼마 됐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죠. 중점 찍었으니 중점 얘기하니까 팍 떠오르지. 네. 근데 니 3학년은 이게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리고 니네는 교육과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타가 내려왔잖아. 예.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가. 왜? 닮음하고 피타가 섞여 있거든. 아까 내가 말했던 개념은 내외심이랑 피타가 섞여 있는 거잖아.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알겠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를 좋아한다고. 자, 그럼 요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볼래요? 빗변 노란색이고 미미의 두 점 찍은 거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양끝점 연결한 거 파란색이고. 자, 그럼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노란색의 제곱 더하기 노란색의 제곱이 파란색의 제곱 더하기 파란색의 제곱하고 똑같겠지? 이해됐죠? 자, 됐죠? 근데 변의 길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노란색이 6cm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리고 각각의 파란색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거 물어본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계산해 보세요. 풀 수 있어. 왜? 노란색 여기 얼마야? 3. 그치 3 나오지 바로. 3학년 애들이 이게 안 나와. 왜? 중점 있는 성질을 몰라서. 알겠죠? 근데 니네 눈에 보이잖아 지금. 근데 3학년 니네도 이제 내년 되면 딱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까먹어가지고. 이제 닮은 전 다음에 까먹어. 그럼 내년에 참교육 해주세요. 뒤지게 혼내야죠 그러면. 아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45. 그렇죠. 그래서 6의 제곱하고 3의 제곱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 바로 풀리지. 근데 애들이 이거를 못 찾아서 못 푼단 말이야. 알겠죠? 보이는 것만큼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45냐? 45냐? 그래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안 어렵잖아. 근데 학교 시험 문제 나와. 애들이 닮은 몰라서 틀린단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거 책에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 거. 또 마지막. 책에 있는 거. 아, 마지막 아니야. 네? 선생님하고 마지막 팔 책에 번까지. 없는 거 한다며. 8번까지였잖아. 그래 8번이. 이게 7번이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쉬워요. 진짜 오랜만에. 자, 사각형의 그냥 사각형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대각선이 무조건 수직은 아니죠. 무조건 수직인 건 마르모부터였습니다, 우리. 알지? 마르모부터 수직이었는데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에서 이게 성립하더래. 자, 한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선생님이 시간 지금 아니에요. 아니 저거는 칠판이죠. 이 벽 치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도 쳐봐요. 옆에 나 여기 벽 구멍 좀 뚫어주세요. 봤을 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도 개목식 이거다. 조용. 지금 내가 설명하는 꼭 이거예요. 자, 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과 같대. 자, 일단 공식 2로부터 한번 붙여보자. A랑 B는 대변 관계지. C랑 D도 대변 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름을 붙여주면 대변의 제곱 길이의 합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랑 전화 왔어요. 뭐라고? 스팸은 이제 그만. 오늘 시계 참 전화 안 왔는데? 네? 전화 왔다니까. 왔어요. 문자겠지. 스팸은 이제 그만. 그래 문자라고. 그 문자예요? 앉아. 0313382019. 앉으라고. 전화요. 자, 그럼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야. 여기 수직인 거야. 했을 때 각각의 변의 길이를 x와 y, z, w라고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얘도 쉬워. 자, 똑같은 방식이야.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을 더해 볼게요. 자, a는 이쪽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b변의 길이니까 집중하라. 자, 이렇게 되겠죠. b는요 이쪽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b변의 길이니까 y의 제곱 더하기 w의 제곱이겠지.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x부터 w까지 제곱한 거 다 더한 거다. 맞냐?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c의 제곱하고 d의 제곱을 마찬가지로 해보면 자, c는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w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d는 요렇게 생긴 거지. 자, 따라서 z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도 두 개를 딱 더해버리면 x부터 w까지 제곱한 거 다 더한 거지. 그래서 오른쪽 거랑 같은 종류에 있어. 자, 네모박스 친 거 두 개가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저기 왜 도와줘? 된다. 된다. 쟤는 왜 중앙 된다. 쟤는 왜 중앙 썼어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제발. 그래서 결과를 화면이가 확인했으니까 된다고요?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3학년 선배들은 하는 건데 니네는 이제 책에 빠져 있는데 왜 빠졌냐면 굳이 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빠진 거야. 근데 책에는 좀 무책임한 게 뭐냐면 이어진다라는 거를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이거를 좀 이해하고 외우자. 자, 여기에서 출발한 그림이야. 잘 봐라. 내가 만들어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뒤꿈치 두 직각삼각형 있죠. 그거를 가위를 잘라서 요점이 요점의 어디로 옮겨 붙여. 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잘 봐. 살짝 트롤이 되겠죠. 닮음이에요. 유튜브 버튼이 돼요. 구글 버튼 아니야? 유튜브죠. 유튜브가 아니지 않아? 유튜브 둘 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냐? 자, 뒤꿈치 가운데 가위를 있잖아.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옮겨오겠지. 이런 식으로. 상상이 돼? 물고기다. 저게 유튜브니? 자, 저게 구글이니? 난 구글이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잘 봐라. 원래 이 선분이 이 선분이랑 붙어 있었잖아. 그럼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이해됐나? 그리고 여기가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이 꺾여 있지 않게 하는 그대로 연결돼 있고 옮겨 붙인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얘랑 얘랑 이렇게 중간에 딱 그려버리면 직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하게 공식의 이름이 뭐였냐면 직사각형의 절반을 나눈 것에 2등분을 한 것에 사각형 절반 편집. 자, 내부에 절반 한 점이 있을 때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직한 왜 내부에 한 점이라고 얘기했냐면 소설 직각삼각형 내부에 요점이 아니, 이건 요점 내가- 기준으로 본 거야. 잘 들어. 오케이? 집중 안 하냐? 빨간색 점이 직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점이잖아. 내부에 네. 이렇게 한 점이 있을 때 시선을 이렇게 두는 거야. 내부의 한 점에서 직사각형에 꼭지점이 4개가 있지 않겠니? 그 4개가 있을 때 내부의 한 점하고 자대고 연결을 하면 당연히 선분이 4개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그 각각의 선분을 A, B, C, D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근데 아까 이미 증명이 끝났어. 이거 두 개 더한 거 제곱이랑 제곱한 거 더한 거랑 같다며. 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 더하기 D의 역겹다, 제곱하고 진짜. 똑같겠죠? 네. 증명했잖아.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니까 길이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증명이 사실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외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근데 옮겨 그렸더니 모양이 뭘로 바뀌었어? 직사각형인데 내부에 한 점이 찍힌 구조로 바뀌었다. 까지만 이해하면 돼. 저걸 굳이 증명하면 어떻게 돼요? 해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속네. 자,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의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같다라는 거 여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응용되지 마. 너가 둔기야? 역겹네. 자, 그래서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자, 됐어요? 네. 됐죠? 자, 시작. 식으로 끝났다니까. 8번 자꾸, 자꾸 쉬자 그러면 안 쉬고 문제 푼다. 어허. 호우. 진짜 안 쉴 수도 있어. 매요. 자, 어제 드립 치려고 했던 거 지우고 하자. 드립 치려고 했는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매. 다행이다. 까비. 자, 지금 하는 거는 문제는 나와 있는데 개념으로는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 들으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다 안 나왔어요. 라센이라서. 아 진짜. 왜 자, 아센이에요? 평면 도형과 재질. 입체 도형에서 돼지열병 인체에는 뭐 해야 돼요? 자, 몰라. 최단 거리 계산하는 개념인데요. 그건 뭐 택시지예요. 그건 안 나와. 택시비가 안 나오면 일단 도형. 자, 일단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 따졌을 때 평면 도형은 보통 자, 대칭 이동의 개념을 써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 있고, 자, 입체 도형은 전개도를 그려서 보통은 분석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쓰고 못 알아듣잖아.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볼게. 자, 입체 도형 먼저 얘기할 거야. 잘 말하는데 별로 안 어려워. 야, 직립면체 전개도는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없나요? 있죠. 겨냥도 아니에요. 겨냥도도 아니지. 아, 그릴 거야 이제. 이걸 그리자는 게 아니라 설명을 계속. 저 점성을 해야지 겨냥도. 자,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개미가 지나가. 근데 아니라고.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 이 요 모서리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러면 개미가 대충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이렇게 개미가 지나간 거리를 평면화 해가지고 그려서 개미가 움직일 수 있는 최단 거리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나오는 건데, 자, 별로 안 어려워. 내가 여기다가 전개도 그리라고 했죠. 자, 그럼 전개도를 그리는데 이거를 전개도를 싹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개미가 지나간 면에 해당하는 것만 그려. 자, 그러면 개미는 위에 있는 면하고 옆에 있는 면 딱 두 개만 지나갔지. 안녕. 야,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쉬워? 조용히 좀 해. 쉬워? 이거 어려운 일에 생각보다 개념만 하니까 안 어렵지? 방심하지 마. 알았냐? 자, 뭐 그리라고요? 전체를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려? 개미가 지나간 전개도 부분만 그리라고. 그래서 면을 두 개만 그려. 자, 근데 이걸 누가 뭐 어려워하겠냐? 자, 꼭지점 맞춰서 그려볼게. 그러면 A, B, C, D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C, D가 만나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 그릴 수 있겠지? FE 아니면 EF.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출발점하고 도착점도 딱 찍어. B에서 출발해서 F에 도착한 거잖아. 그러면 저기가 여기에 묻어있는 상태로 만약에 개미가 움직이는 흔적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갔겠지. 물론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죠. 수학에서 최단거리는 무조건 선분 아니면 직선이야. 쭉 뻗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휘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단순한 논리야. B에서 F까지 자되고 연결해.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고조선이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당연히 모서리는 다 문제에 나온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길이 그대로 여기에다가 다 써가지고 피타 돌려가지고 빨간색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되게 대단한 게 아니죠? 뭐만 조심하면 돼? 전개도를 그려. 그리는데 다 그릴 필요 없어. 개미가 지나간 부분만 그리자라는 거야. 왜? 다른 데는 안 지나갔으니까 관심이 없거든.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자, 이건 이렇게 박스 형태 말고 원기둥도 많이 나와. 자, 원기둥은 두 가지 그림을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약간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첫 번째, 여기에서 개미가 여기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수직으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와요. 얘도 미션이 있는 거야. 이쪽 모선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전개도로 넣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홀롤롤로 가가지고 홀롤롤로 가가지고 이렇게 왜 만나겠죠. 자꾸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그려. 전개도 무조건 그려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밑면은 안 옆면만 지나갔잖아. 그려요. 그럼 얘는 옆면만 그리는 거야. 옆면을 그리는데 자, 옆면 전개도 그리면 직사각형 된다라는 거 우리 다 알죠? 네. 자, 여기에 그리고 나서 대각선. 자,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전개도상에서 전 여기가 A가 전체인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금 개미는 이쪽 노선을 지나갔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서 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전개도상에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면을 훑고 지나간 거겠지. 그래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B를 여기다가 찍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새로운 개미의 도착점을 전개도에서 이걸 다시 포로로로 말면 얘랑 닿아야 안 닿아요. 닿아요. 그러니까 B를 여기에다가 찍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미가 훑고 지나간 거리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당연히 이 녀석은 최단 거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자대고 연결하면 또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더라. 그러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따지면 돼? 높이는 문제에 나와 있을 것이고 전개도상에서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주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길이 따져가지고 피타 돌리면 답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애들이 얘를 좀 헷갈려. 정팔면체. 아니야, 똑같이 원기둥인데 살짝 위에가 어디야? 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개미가 약간 지랄병이 돋아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두 바퀴를 돈 거야. 그러면 개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용수철 아니야? 네, 그러네. 그럼 저쪽에 자, 그 그랬을 반을 때 나눈 다음에 저 자, 이렇게 그러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서 봤을 때는 어떻게 구성할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간단한 논리를 합시다.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할게. 자, 전개도를 그렸지, 옆날비만 그렸지. 근데 그림의 구조를 보니까 개미는 원기둥을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대각선 곱하기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냥 저것도 똑같지 대각선 않아요? 한 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라고? 대각선 똑같지 않아요? 저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거랑 뭐가 달라? 아니야, 좀 달라. 같으면서 다른 게 있어. 자, 한 바퀴를 돌았을 얼굴이 때는 좋아요. 옆면을 한 개를 그려. 쟤는 두 그게 얘는 개. 두 바퀴를 돌았지. 네, 이해됐어요? 그럴 때는 두 바퀴를 돌았을 때는 저거 딱 가운데만 잘라가지고 드론을 만들어. 원래 니네가 지금 말한 대로 잘라서 분석하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게 좀 계산을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써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자. 두 바퀴를 돌았을 때는 돌아간 바퀴수만큼 옆면을 또 그래요. 그럼 두 번 그리겠다는 거야. 그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번이고 두 바퀴 근데 같은 거야. 결국에는 같은 거야. 자, 옆면을 두 번을 그려. 두 개 그려. 자, 이거랑 사이즈 그 원기둥 사이즈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옆면의 전개도가 이 정도였다고 쳤을 때 한 바퀴 돌았으면 하나를 그리는데 두 바퀴를 돌았으면 똑같은 걸 하나 또 그리겠다는 거야.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리는 거야. 100번 회전하고.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출발점 A가 여기 있겠죠? 아까 한 바퀴만 그렸을 땐 여기가 B였지? 근데 하나를 더 그리면 여기가 B가 돼. 여기서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저 개미가 돌아간 거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또 간 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대충 그리면. 맨 마지막에 최단 거리는 항상 4대고 이어라. 그러면 항상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괄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만 이해하면 돼요. 높이는 세로의 길이는 높이와 같다. 똑같겠지. 자, 그래서 피파를 돌리면 답이 나옵니다. 자, 알겠죠? 말로 해보 하는 거죠. 만약에 두 바퀴가 아니고 한 바퀴도 아니고 한 바퀴 반을 돌아서 여기 도착했으면 뭐라고 하죠? 한 바퀴 하고 저거에 그러면 반을 네, 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하나에 반만 그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자대고 이어서 구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돌아간 바퀴수만큼 옆면을 그리면 돼요. 두 바퀴만 돌았으면 두 개 반 그리는 거야. 알겠죠? 자, 원래 이거 말고 개념이 더 있는데 저거 한 바퀴 반 돌았으면은 저 원기둥이 어떻게 표시해요? 뭔 소리? 여기다 그리면 되죠. 아, 출발점이 여기는 한 바퀴 반이야. 아, 네. 아, 반이 반 바퀴잖아. 아, 저 이해 못했다. 했어? 아니면 이걸 일로 옮기던가. 됐어요? 이거 맞죠? 네. 내가 너는 아니란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간 바퀴수만큼 옆면을 그리면 됩니다. 알겠지? 네. 자, 마지막이에요. 아. 아, 평면대로 얘기 안 했잖아. 아. 자, 이것도 우리 아까 했는데. 이것도 우리 평면 안 했어. 다 입체도형이잖아 지금. 그럼 미첼도 형하고 평면이랑 아니, 저거 평면 아니에요. 조용. 자, 봐라. 자, 얘를 그냥 문제화해서 풀 거야. 대박. 아까 평면 대형은 대칭 이동하라고 했죠? 자, 저 대칭 이동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왜 그러냐면 니네가 3학년 때 이차 함수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차 함수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가 수학 공부하면서 최초로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공부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니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니네 미술 시간에 대칭되게 그림 그리는데 데칼코마니로 가잖아. 네. 한쪽만 그려서 접었다 피면 반대쪽에 똑같은 거 그려지죠? 제대로 데칼코마니라고 얼핏 맞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데칼코마니라는 얘기를 고등수학 할 때까지도 계속 얘기할 거야. 왜 그러냐면 데칼코마니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나 개념이 너무 많아. 그거의 시작이 뭐냐면 2차 함수야. 그러니까 2차 함수 니네가 나중에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가 데칼코마니 개념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칭의 개념을 쓴다라는 게 지금 오늘 맛배기로 한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이해하자. 자 개념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 좌표표면은 알죠 우리 좌표표면. 자 보세요. 여기가 A점이 있는데 좌표가 자 오랜만에 하지 이런 거 1,7이래. 그 다음에 여기 B점이 있는데 자, 이게 7,1이라는 점이래. 그리고 X축 위에 X축 Y축은 알죠? 알지? 그 모르면은 솔직히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 자, 그쪽에 점을 P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AP 선분하고 BP 선분하고 더한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몇 센치야, 몇이야라고 물어본 거야. 비비도. 자, 일. BP도 쓰랜다. 자,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찾아버려. 자, 그럼 이걸-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아니에요? 사이시오. 시옷 들어가. 사이시. 자, 그러면 이걸 또 찐다같이 푸는 애들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 혼나요. 네요. 이건 A입이죠. 선분 A입이잖아. 오케이? P를 왜 무시해? P가 어디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를 따질 때 무조건 P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도형의 개념을 씁니다. 자, 이것도 니네가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야, 니네 2등급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안 했대요. 했죠? 자, 그럼 왜 이등변을 떠들었냐면 잘 들어라. 자, 데칼코마니 우리 연습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B점에다가 빨간 물감을 다 묻혔어요. 자, 이게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 X축이 접는 선이야. 그럼 접었다가 그대로 이쁘게 피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 물감이 반대쪽에 당연히 묻게 돼. 그러면 좌표 추정해 볼 수 있냐? 나비.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거지. 맞니? 그러면 X좌표가 7이었잖아. 그럼 얘도 안 바뀌는 거 알겠어요? 근데 Y좌표는 바뀌어. 왜? 여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반대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칸이죠. 그러니까 7,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직거리를 한 이유는 이게 중요한 거야. 얘랑 연결해봤다? 그럼 결론. 이등변 삼각. 이거랑 똑같아.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인 근거를 주자고 무슨 얘기냐면 90도지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합동이죠. 예. 왜요? 이렇게 한 칸으로 길이 똑같아. RH. 노. 노란색이 같다라는 걸 이끌어내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얘는 빗변 같다 조건이 없어요. 사스. 알겠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랑 T인각이 같은 거니까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라고. 야. 중학교 3학년 당시 애들이 이걸 왜 못 풀었느냐? 합동을 몰라서. 아, 그건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고 와야 된다. 그럼 니네도 못 할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암기하는 방법을 이거- 다시 배우고 와야 돼. 하지 마세요. 이거 합동 언제 공부했어? 중학교 1학년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보시잖아. 예. 아, 플레이어스. 얘네 내년 되면 또 9회 건널비 부피공식 몰랐어. 나한테 다 물어봤네. 구의 아, 건널비가 그건 이미 잊어버렸어요. 사파이어 제곱. 사파이어 제곱이라 자, 부피가 3분의 4. 앞에 봐. 맞아. 맞아. 결론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 똑같죠. 예.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죠?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언제 제일 짧은지 찾으라는 거잖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별표랑 이 별표랑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거랑 요거 더하기 요거 하는 거랑 값이 같아요. 똑같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요 상태에서 잘 들어라.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찾을 거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내가 손짓으로 표현한 걸 개미가 지나간 거리라고 생각해버려.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그럼 항상 맨 마지막에는 자대고 이으라고 했죠. 근데 아까의 포지션을 했을 때 자를 대고 이어버리면 x축 위에 있는 p점이 표시가 안 돼. 아니 이렇게 연결하면 x축 위에 점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데칼코마니 한 거 기준으로 해서 자대고 이으면 x축 위에 점이 표시가 돼요. 왜? 여기 있잖아. 여기에 p가 왔을 때 그때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라고. 왜? 직선이니까. 그럼 무조건 제일 짧을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하자. 왜 데칼코마니를 해? 왜 편하게 쉽게 생각하면 돼. 최단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근데 그 데칼코마니 할 때 기본 개념이 뭐가 들어갔어요? 합동 개념. 합동 개념 중학교 1학년 때 개념. 근데요.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이등변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알겠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요점하고 요점 사이의 칸수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맞니?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수업할 때 기원 공식이라고 줄여서 설명을 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공식을 공부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학생의 시선으로만 풀어야 돼. 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도형은 중학교 때 공부하는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아직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는 식으로 표현하는 해석 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말한 D1이라는 공식은 해석 기하 때 쓰는 좀 수학적인 공식인 거고 아직 우리는 중학교 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등의 시선으로만 풀어야겠지. 그래서 아이디어는 무조건 그냥 그림으로만 풀어야 돼. 식 따위 없어. 계산만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잘. A에서 수선을 쭉 내려. 그 다음에 B에서 수선을 딱 그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주황색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 빗변이 되지. 자, 그럼 이거 찾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냐? 7칸. 칸. 잘 봐. 6칸. 6칸. 아, 진짜 뭐하냐. 여기 빵이 아니야. 1이잖아. 1부터 7까지죠? 빵. 그러니까 6칸이야. 알겠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8. 자, 칸. 1 플러스 7이죠? 자, 니네는 피타고라스 수 창립하는 거 많이 나온다 했다. 그럼 피수니까 10이에요. 그렇죠. 빗변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자, 아이디어 알겠니? 왜 데칼코마니를 하는지까지만 이해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